6.17, 7.10 규제 3종 세트에도 불구하고 씩씩한 그대. 그리고 한국의 자산버블 붕괴가 정의 구현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이러한 부동산 책이 나왔다. 홍춘욱 키움증권 리서치 팀장이 쓴 인구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인데 2007년에 원앤원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다. 이 책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는 중심 세대가 생산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나타났다. 한국은 2017년 이후에 그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인구 곡선상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그 시점부터 문재양 정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나타났다. 홍춘욱이라는 사람이 예상을 잘못한 게 아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둘러싸고 경제학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나타나고 있음을 모른다는 것은 증권사 근무하는 경제전공자에겐 어려운 판단이었을 것이다. 피에르 부르디유라는 프랑스 사회학자의 아비투스라는 말이 있다. 계급 구분을 나누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솔직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치 유튜버들의 슈퍼챗을 쏘는 분들이다. 나의 일주일 용돈이 매일 퍼부어진다. 이를 한 달 동안 합산해도 상당할 것이며 1년 통계를 내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대이익이 더 커서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삶은 일제시대의 만주의 항일 운동 세력의 자금을 지원했고 그러한 지원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크게 빛을 본 계기와 연결될 것이다. 그 습관의 연장선상에서 고가 부동산 소유자 쪽에서도 권력에 줄 서서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출하는 분들이 계시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던 강남 좌파의 경우일 것이다. 그분들은 경제학 법칙과 거리가 먼 투자한 것보다는 이익을 보겠지 하는 모종의 기대감으로 6.17과 7.10 부동산 규제 3종 세트를 기꺼이 감수해버린다. 문재양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서 있어서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투기꾼 운운하는 것은 전부 책임 전가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우파 영역에 책임 주역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20%는 파정단을 찍는 이들의 협력에 의해서 가격 폭등이 빚어졌고 문재양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일보 부동산면이다. 홍춘욱이 쓴 인구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는 책과 정반대로 조선일보 부동산면은 연일 공급 부족으로 가격 폭등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방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드러난 현실은 권력과 유착된 부동산 업자들의 담합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절대로 국토부 조사에는 발각되지 않지만 국민 눈에는 담합이 아닐 수 없는 장면일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0.5bps인 은행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로써 문재양 정권의 부동산 정책 속내는 훤히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분리가 된 독자 판단기구라 해도 VIP의 언질에 기인한 판단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꽤 상당히 합리적 의심일 수 있다. CCP협병으로 인해서 법인세가 적게 들어오게 되자 법인세 세수 부족을 메꾸려고 부동산 세수에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런데 정말로 매도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꺼지게 되면 세수 구멍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문재양 정권은 국가주의 시대와는 다른 의미로 하이에크가 말한 치명적 자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빚쟁이 돌려막기에 짓을 하고 있다. 자산 버블을 안 꺼뜨리고 민중의 문재양 정권의 정권 유지용 세금 살포 증세에 부담을 안기려 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제와 CCP협병으로 상당한 좀비 기업이 발생했다. 6.17과 7.10 부동산 정책으로 상당한 매물을 유발할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좀비 기업을 드러눕게 해서도 안 되고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서도 안 된다. 70대 할아버지들이 대단히 사랑하시는 유교 경전인 중용의 원칙으로 이쪽 저쪽 적당히 따다 붙인다. 출생인구는 해마다 추락하나 지금 정치권에 들어선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신규 공급이 요구가 된다. 군사정권은 강력한 공권력으로 법밖의 초월지대를 구축했다. 그리고 좌파 정권은 민간에서 담합을 초래할 수 있는 수많은 파워 권력자를 구축하여 민법이 죽어버린 법밖의 초월지대를 만들고 있다. 문재양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로 대부분의 생산 라인이 죽었다. 생산 요소가 죽어버리고 자산 영역만 혼자서 잘 나갈 수 없다. 민생이 죽어버리고 부동산 가격 혼자서 잘 나갈 수 없다.
문재양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한 무릉도원 8.15 재앙이가 고딩학부형의 주름살을 펴게 하리라 하는 주술 능력을 위해서 전 국민을 세금 폭탄으로 쥐어짠다. 문재양 정권이 한때 정권 지지율이 아주 높았다. 서울 지역에서 광범위한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고 그게 표심의 매수 심리가 됐다. 그 마찬가지로 선거 때는 전국에서 고등학생 교육도 어려운 학부형들을 수도권 거주자 세금 폭탄으로 매수 정치로 하려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경제 여건은 한국의 부동산 자산 버블을 받칠 것이 없다. 경제 여건과 인구 여건 모두가 그러하다. 세수가 줄어들면 공무원 구조 조정하면 된다. 경제 여건은 모든 것이 현재의 부동산 가치를 떠받칠 토대가 없다고 규정하는데 더불어 민주당의 권력 영속을 위해서 가치를 떠받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조선일보 부동산면의 인간은 4.15 부정선거 의혹이나 박근혜 탄핵 때의 스탠스와 비슷한 면을 본다. 신종교 양반들 권력 상층에서 민주당 한 번 더 해먹어야 하니까 자산법을 안 꺼지게 이면에서 대동단결하자는 신호를 보낸다. 한국에서는 자산법을 붕괴가 정의구현이다.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한국의 자산버블을 붕괴시켜라. 군사정권에서 충군애국 애국주의 모두로 민중들의 상명하복을 먹고 있다. 그것을 유지하는 강력한 공권력이 지속되고 이에 기반한 거대 정부가 나타났다. 좌파 정권에서는 무릉도원을 보여준다면서 표심 매수 정치로 나타난다. 그리고 도시 영역에서도 권력과 유착된 이들의 두레코드를 확산한다. 그 계통의 이익을 보는 이들은 그런 이익 연합 권력 기제에 정권 유지를 위한 무릉도원 데려다 준다 쇼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끝이 난다. 세금 폭탄 공화국과 독재 정치도 무너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